자,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은 어제장 사실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기대만큼 시장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원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 포인트 1, 미장 팔고 국장 살 타이밍. 여기에 어떻게 보세요? 요 포인트로는요. 저는 일단 미국장에 있던 분들이 굳이 한국장으로 오세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 글쎄요. 당장 일단 환율로도 이득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미국장으로 떠나갔던 분들이 올해 연초에 만약에 옮겨가셨다고 한다면 하더라도 환율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환차 수익을 기대한다면 더 갈 수 있겠지만 글쎄요. 굳이 미국 주식을 팔고 올까요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원인도 지금 이번에 아마 이제 탄핵이 이제 이번 주말에 가결이 되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폭풍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반등을 할 것이다 네. 기대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의견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원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탄핵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현행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 추진력이 많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차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데까지 기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직무 대행을 해서 권한 대행의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례로 이제 지금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까크 지수가 굉장히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네. 일단 증시가 성공적으로 반등했다라는 것은 일단 탄핵에 대한 어떤 소추가 되면서 전국 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 사태에 대한 전국 안정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주가 회복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12월 3일 전후의 기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 왔습니까? 거의 그 수준까지 왔거나 그 이상 정도에 지금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때쯤이면은 한번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바뀜이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어떤 목표 주가를 잡고 정했을 때 계엄 사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때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이제 주가 떨어질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네 바로 숏 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주가가 빠졌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처음에 서두는 항상 기관과 외국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이제 5일 내에서 접근하셨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손바뀜이 일어난다면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개인 투자자에게 던져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 하락폭이 컸던 시점에서 접근하셨던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횡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비중을 슬림화할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 배당 목적이 아니시라면은 오히려 지금 매매를 종점으로 하신다라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좁히셨다가 오히려 이제 다음 주 혹은 이제 다음 해 정도에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현금을 네.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12월 FOMC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한 상황에서 동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되기 전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한 것 중에 이 파월 의장 당신 지금 금리 인하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제 반협박을 했죠. 네. 금리 인하 진행하면은 마치 이제 더 이상 이제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의원직을 수행 못하게 할 것이라는 엄포를 놨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은 우호적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굉장히 2%대로 지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오히려 타겟 인플레이션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제 고용 지표를 인상하는 순간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FOMC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 이제 내년도 전망이죠. 우리가 이제 점도표를 비롯해서 항상 보실 때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향후 이제 2개년도 정도는 좀 더 뒤에 전망치를 항상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롱텀을 이제 항상 제시를 하는데 네. 이 지표에 대한 이제 의원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지금 규합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FOMC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직전 4개 분기에 대한 FOMC 점도표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감 시즌이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가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확실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우리 대표님의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포인트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브로드컴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어제는 유리기판 도입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 관련주들의 널뛰기가 포착이 됐었는데 일단은 탈 엔비디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구글과 메타와 그리고 바이트댄스와 손을 잡고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판도가 좀 바뀔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지금 브로드컴과 애플에 대한 협력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GPU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제품들, 특히나 이제 대부분 이제 영상 중심에서의 어떤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우리가 모바일 폰이라든가 이제 많은 기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것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 내용보다는 당연히 시각적인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AI 칩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설 제기를 했을 때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GPU가 당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브로드컴이 지금 이제 AI 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GPU 체계에서 다시 CPU 체계로 지금 전환하려는 시도로 좀 보여져요. GPU에서 CPU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AI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GPU는 쉽게 말하면은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수학 계산 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AI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맹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했을 때 실제 연산을 하는 속도는 많이 빨라졌지만 속도만 가지고는 오히려 질적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조금 타깃이 한정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GPU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다라기보다는 GPU에 대한 의존율을 다시 좁혀 나간다라는 거여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연산 수행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의외의 기업 중 하나가 또 인텔입니다. 사실 인텔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네. 특히 이제 경영 자체가 이제 회계 중심 경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술 인력에 대한 유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인텔과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원인도 결국은 이제 GPU 시장보다도 다시 이제 CPU 시장을 끌어올려서 무게를 조율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이 유리긴팍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제 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연산을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계산 문제를 잘 진행을 하겠다라고 내가 놨는데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당연히 이 처리 속도에 대비했을 때에 대한 데이터 저장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만 이제 훼손이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에서 전망을 하는 것은 이 데이터 센터 착공에 대한 지수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 봤을 때 이 칩의 한계가 결국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저장 능력이 사실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열량 때문이라도 문제가 되는데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액침 냉각 기술도 사실은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매매를 중심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애플과 브로드컴의 협력 자체는 탈 엔비디아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GPU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주목을 받던 HBM 시장보다도 오히려 유리기판 쪽이 조금 더 단기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으로서는 이제 네. 오늘처럼 이렇게 이번 주처럼 이제 유리기판 주가 좀 강세가 됐을 때는 HBM 주를 조금 일부 사시고 반대로 HBM 주가 좀 많이 강세가 됐을 때는 유리기판 주가 좀 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저울질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주까지 답을 주셨는데 지속 관심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HBM과 그럼 투트랙 전략으로 같이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어제와 같은 유리기판의 강세일 때는 HBM을 오히려 좀 더 비중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볼게요. 그럼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칩셋 미디어입니다. 계속 제가 칩셋 미디어를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손절가가 13,600원을 아마 제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손절가요? 13,600원 정도 제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도 한번 동일한 손절가와 동일한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쉽습니다. 뭐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 13,600원 제시를 드리는 원인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브로드컴과 애플이 이제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브로드컴은 말 그대로 설계 위주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 칩을 양산을 하는 애플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건 TSMC입니다. 근데 이 TSMC와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 OIP로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영상 처리 부분에서는 이 칩셋 미디어 갈 수 있는 저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업 실력을 갖고 있는 이 칩셋 미디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탑픽입니다. 목표가가 얼마로 그럼 설정해 봐야 될까요? 네, 기존과 동일하게 18,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에 대한 어떤 안정도가 좀 많이 불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드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13,600원으로 짧게 잡고 가보셔야 되겠고요. 목표가 18,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3,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파마리서치가 역대급 실적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 어제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는데요. 해외에서 엄청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리쥬란 이어. 파마리서치 플러스 미용기기 쪽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시장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는 당연히 중국 시장이고요. 나머지 두 번째는 중국 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던 이제 주요 이제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안티에이징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던 중국의 이제 고령층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은 중국 내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화장품들을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타격이 있던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죠. 네.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은 파마리서치를 비롯해서 뭐 실리콘투라든가 뭐 삐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화장품이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영업 네.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ECB에서 금리를 계속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는 동결을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라는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내수 쪽보다는 수출 주양 중심에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매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과거 이제 아모레를 내가 한 20년 투자했다, 15년 투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처럼 조금 일종의 몇 개 종목을 좀 나누어서 ETF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좀 잘 아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F도 오히려 좀 괜찮다, 승산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자, 오늘 그럼 제약바이오 내에서 탑픽을 받아봐야 될지 아니면 화장품까지 확장을 시켜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놓치기는 좀 네. 욕심이 많아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동국제약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데카솔 기업이죠. 네, 그 마데카솔이 이제 마데카 크림으로 바뀌었고 네. 이번에 이 마데카 크림을 비롯해서 이 헬스케어 부문 매출 비중이 35%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매출의 3분의 1 이상은 뷰티 쪽의 성장을 통해서 안정적 실적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이 동국제약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더불어서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 대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레드오션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동국제약이 노리는 것은 이 레드오션에서 탄력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세를 계속 잡겠다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기존 고객들을 계속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역대 엔캐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본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 발의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 달력 동력들이 그래도 동국제약에서의 어떤 부진한 면모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ETC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아무래도 지금 의사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의사들 전면 복귀해라라는 식으로 좀 강제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지금 이제 정부와 그리고 이제 의협과의 지금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이제 탄핵이 좀 진행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 의료계에 대한 어떤 파업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매출 부분들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탑픽으로 받았는데요. 목표 주가 어디 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 19,000원입니다. 19,000원? 의외로 좀 제가 높게 네. 제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거래가 사실은 주목을 좀 빨리 받지 못하는 편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시즌이 굉장히 좀 강세가 되면은 동국제약이 좀 빨리 탄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엄수한다기보다는 목표 주가와 손절가 내에서의 어떤 네. 수익 매매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도 굉장히 짧습니다. 16,000원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19,000원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